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월 13일 오후 8시에 월드컵 서울 경기장에서 튀니지와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강력한 튀니지에 대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한국 국가대표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유럽에서 온 선수들 간의 대결이라고 말했는데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이 이 경기에 참가하면서 대부분의 큰 유럽 클럽에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경기가 충분히 중요해서 모든 해외에서 뛰는 선수를 불러들여 그들이 체력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상당한 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은 손흥민이 너무 힘들게 밀어붙일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전문 기자인 황금 씨는 심지어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것을 요청했고 그는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는 손흥민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클린스만 감독님, 손흥민에게 한국에서 휴식을 주세요. 그는 정말 휴식이 필요하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토트넘에서 뛰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황금 기자가 이 주제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견해들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황금 기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팬들 중 아무도 손흥민이 경기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콘테 감독이 이전에 놀랄만한 일을 일으킨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한국 대표팀의 감독에게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동안 영국의 축구 전문지 포트볼 런던은 손흥민이 내년 1월에 아시안컵에 참가할 계획이며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4년에 한국 대표팀과 함께 카타르로 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은 맨유, 브랜포드, 에버턴, 브라이튼과 경기를 해야 합니다. FA 커프 경기 일정을 추가하면 손흥민은 최소한 4경기를 놓칠 수 있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신문은 손흥민이 참가하지 않는 것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내년 1월 아시아컵에 한국 대표팀의 대표로서 참가하지 않는 것은 토트넘에게 큰 충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스타 선수는 전 동료 케인의 득점 능력을 완전히 대체했고 처음 8경기 후에 6골을 넣었습니다. 신문은 누노 에스피리투 산토 감독이 챔피언 타이틀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손흥민의 부재가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1등팀이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U21과 U18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지 신문들은 모두 토트넘이 성적표를 내는 데에 대해 충격을 받고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미를 느꼈습니다. 한 외국 신문은 유럽 클럽 순위에서 토트넘을 3번째로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데스리가 선두인 바이어 레버쿠젠, 두 번째는 라리가 선두인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미어 리그 선두인 토트넘입니다. 이것은 토트넘에서의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것을 보여줘서 전 세계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핵심은 손흥민, 이것은 과거 모든 보고서들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영국 신문이 보도했다는 것은 팀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의 급여가 너무 낮게 지급되고 있다입니다. 영국의 스포츠 신문 기바인 스포어츠는 토트넘의 급여 체계를 언급하면서 이 클럽이 필요 없는 선수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가치 있는 선수에게 충분한 돈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재 모든 선수에게 매년 총 1억 1,500만 파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라이벌 아스날은 매년 1억 6,600만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스포어트랙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은 누가 가장 낭비되는 선수인지와 누가 낮게 지급되는 선수인지 아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이 주당 19만 파운드로 가장 높게 지급되는 선수로 나왔고 그 다음은 주당 18만 파운드인 페리시치, 그리고 메디슨과 로메로가 뒤를 이었습니다. 페리시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선수는 모두 팀에서 고급 급여 순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상위 10명의 급여 수신자 중에는 약간 놀란 선수들도 있습니다. 현재 우고 로리스는 수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0만 파운드로 7위에 있고 9위에는 8만 파운드 이상을 받는 은돔벨레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은돔벨레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너무 높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현재 토트넘의 마지막 선호 중앙 후위 중 하나입니다. 로메로와 알데베일더트의 성능을 고려하면 은돔벨레는 거의 경기에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다이어에게 매년 440만 파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다른 위치에 투자하려고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현재 환율로 다이어는 매년 72억 이상의 돈을 받고 있고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이 선수와의 계약 갱신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이 선수를 팔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어와의 계약이 1년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에 급여를 받으면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이 됩니다. 다행히 레즈 로마의 모리뉴 감독이 다이어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지역 신문 로마 프레스는 다이어가 레즈 로마로 이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켈시오 머카토에 따르면 모리뉴 감독의 아래에 무임금 체결 계약을 통해 다이어를 얻기 위해 로마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는 겨울 이적 시장의 후방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다이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팀톡은 토트넘의 전 감독인 모리뉴가 다이어를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 협상을 시작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마가 실제로 다이어를 필요로 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 이것은 양쪽에 이익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이 거래가 완료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급여 문제에 대해서 기바인 스포어츠는 그들의 실제 가치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두 선수를 선정했는데 그것은 손흥민과 매디슨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팀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주당 19만 파운드라는 것은 그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급여를 다른 선수들의 급여와 비교하면 손흥민은 매우 작은 금액만 받습니다. 라힘 스털링은 주당 32만 5천 파운드를 받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른 선수는 최대 35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그의 실제 가치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흥민과 매디슨의 주급을 합치면 총 36만 파운드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한 선수와 비교하면 1만 파운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을 지나치게 구두쇠라고 비난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매체들 역시 레비를 비난하며 손흥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그의 가치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레비가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그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이것은 이전에 해리 케인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300번 이상 뛰고 200골 이상을 넣는 선수로 그는 더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손흥민이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되면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은 그가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은 그가 토트넘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팀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선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더 큰 클럽으로 이동해야 하는지입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우승한다면 그의 결정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의 의견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는 건강을 특히나 챙기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고 행복한 일상 되세요.